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증시 워밍업 함께 하시죠.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개장 전 관심 종목들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부터 세 가지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네, 지수 공방 계속될까입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째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3,2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횡보하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역시 공매도 재개 이후로 출렁임이 컸는데 현재 978포인트 지키고 있습니다. 980선 가까이 다가간 상황이네요. 앞으로의 국내 증시 횡보 국면이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네. 월요일날 이제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어린이날 이후를 지나면서 지수가 조금 안정세를 찾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계속됐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안정된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각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보니까 대략 3,100선 중반에서 3,200선 초반까지 보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현 장세에서 지수가 밀릴 만한 요소는 특별히 찾을 수 없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그러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보다는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겠느냐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실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지수상으로만 나타난다라면 왜 못 오르냐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실적이 호전세를 나타내면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이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와 실적과의 어떤 괴리울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호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증권가의 전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괴리울들은 계속해서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현재 업종별 종목별 순환배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지수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의 안정성인데요.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서로 공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갔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느냐.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환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준점을 삼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떠한 수급 플레이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수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바닥 다지기를 좀 더 하느냐 이러한 모습들을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 둘째 주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주간이기도 그렇죠. 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 가져봐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수급에 따른 지수 움직임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의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고개 드는 금리 인상론입니다. 지난주에 옐런 장관이 갑자기 금리 인상 이야기를 꺼냈어요.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단순하게 재무장관이 아니라 그 전에 연준 의장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을 충분히 알고 계신 분이죠. 물론 당장 부인하긴 했었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의 파장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히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연준의 입장에서의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과거에 연준이 이제 독립된 기관, 물론 연준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부로 오셨으니까 행정부에서 연준의 나름대로 영향력을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하는 이제 행정부 시각이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타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스탠스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용과 물가인데 현재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려 놨더니 고용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물가와 금리 상태에서 연준의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만약 잘 나왔다라면 앨런 장관의 발언이 어느 정도 세게 작용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덜 나왔다. 물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현재 지금 50만 명을 하회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4월 고용 지표가 물론 이제 지난 수치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덜 나왔다라는 것이 이번에 연준이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을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까지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현재 유가도 현재 70, 8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면 결국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연준은 분명 선을 긋고 있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 뭐 그렇죠. 이런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보다 국내발 신흥국들의 입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신흥국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은 나름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이고요. 네.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신흥국에 들어와 있던 유동성들이 대거 미국으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 그러니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가뜩이나마 앞서 첫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을 바라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연준이 그런데 왜 증시에 있어서 악재인 이런 것들을 퍼뜨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연준의 스탠스는 물가 안정과 고용에 있지 연준은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증시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연준은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점. 물론 뭐 파월 의장과 그 앨런 의장 시절부터 조금 스탠스가 바뀌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어떤 변동성이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금요일 장에서는 뉴욕에서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오는 바람에 네. 금리 인상 우려는 한풀 식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물가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동향을 잘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순환매 장세 투자 전략은 이라고 써주셨는데 오늘의 뭐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뭐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전략이겠죠. 뭐 이런 어떤 네. 전반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시장을 읽어내는 어떤 하나의 포커스다라고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어떤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별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지금 가장 답답한 두 종목 있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예.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예. 실적들 실적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왜 삼성전자, 현대차에 집중하느냐라는 분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올라가지 않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철강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소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특히 반도체 부분들이 지수 견인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일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지수와 연관성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언제 드라마틱하게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삼성전자에 따른 개인들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개인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수익률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기는 곧 도래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올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러고 나서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약간 실적이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전망치들이 긍정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보이고 있는 철강 화학 섹터의 움직임도 연속성을 갖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철강, 화학, 조선, IT가 아니라 금융 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나머지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조금 뒤처지는 주 후반으로 들어서 뒤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철강 화학 같은 경우 한번 그 경기 사이클상 순환매가 돌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할 바는 없다.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이 부담이 되고 특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런 것들이 일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겠지 않겠는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바라볼 때 공매도가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을 예상할 때 들어오는 것이지 단순히 올랐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는 이번 주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솔직히 어떤 업종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오를지 예측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 번째 코너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반등이 이번 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그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올라간다라면 물론 그동안 올랐던 철강화학은 다소 좀 쉬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관점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세가 분출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수가 3,200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아젠다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코스피 지수 3,100에서 3,200 사이에서 지수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잘 체크해 봐야겠고요. 금리 조기 상승 가능성이 대두가 됐던 상황이죠. 현재로선 조금 식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존에 이어져 왔던 철강, 화학, 금융,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순환매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대형주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 종목은 조금 과감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기에 좀 낯간지러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워낙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가 됐다. 사실 관심은 가장 많아요.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이동평균선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이번 주 내에 120 이동평균선을 만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행보해 왔던 상태에서 물론 이제 각 그 이동평균선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뭐 21선이라든지 5일선이라든지 11선들이 있기 때문에 뚫어줘야 되긴 합니다만 네. 일단 가장 강력한 이동평균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번 주에 만납니다. 따라서 그런 기술적 우리가 이제 반등을 모색할 때는 스토리는 좋은데 왜 반등을 못하냐라고 했을 때 스토리는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등이라든지 매수 시점을 잡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잡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오래 기었죠.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지금
소위 말해서 주가 움직임과 만나고 있죠. 여기서 밑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120 이동평균선이 이제 오른쪽에 가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멘텀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을 만나서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증권사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10조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어요. 실적. 예. 네.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10조가 안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주저했었는데 드디어 2분기에 이제 10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1,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9조대 중반, 10조대. 또 공격적인 증권사에서는 3분기에 무려 13조의 영업이익을 좀 점치는 증권사들도 조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을 보신 것처럼 12조 영업이익을 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3분기까지 바라본다라면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됐다. 이런 모멘텀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차원에서 또 지수가 3,200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철강, 화학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만한다라면 8만 원대 초입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8만 원이 깨지면 들어간다? 제가 볼 땐 쉽지 않습니다. 8만 원 초반에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게 8만 원만 깨지면 산다, 8만 원만 깨지면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2, 3% 좀 더 주고 사는 건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물론 뭐 8만 원이 안 깨진다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하죠. 하지만 8만 원이 깨져서 사는 것들 그 2, 3%를 노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 8만 원이 안 깨지고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라면 오히려 억울하시겠죠. 따라서 과감한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편입을 시켜가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전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0만 전자 가나요? 예, 이제 10만 전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예. 10만 전자가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있던 없던 10만 전자가 가져야 지수가 3,300, 3,400 갈 수 있으니까 10만 전자 과감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오히려 8만 원이 깨지면 사는 것이 아니라 7만 8천 원이 깨지면 단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우리 최영주 소장님 삼성전자를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10만 전자를 목표가를 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과감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증시 워밍업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차영주 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